2020년 이민년하고 운에서 들어왔죠. 글을 애를 조금 키우고 좀 더 키울까? 네, 잠깐만요. 네, 내년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했을 때 천간의 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천간의 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야겠죠? 천간의 임수, 뭐가 있죠? 임수, 흐르는 물, 넓은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죠. 또는 지식,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 임수가 왔다라는 것은 내가 넓은 시장을 만났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 이런 것을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뭔가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민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 임수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인월의 임수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지를 넓게 펼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저 임수가 힘을 받으려면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저 임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게 유지시키지 못하는, 또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만 달랑 왔으니 천간에 경신금이 없거나 그러면 수원이 부족하니 어떤 일을 길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민하면 12운성으로는 12운성 병지입니다. 병 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힘의 강약에 있어서 왕, 세, 병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한때도 지나고 힘도 다 떨어져서 골골거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크기에 있어서 크게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지의 임목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 또는 땅을 뚫고 올라오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죠. 해집고가 어인가? 해집고 다니는. 그러면 이제 임수도 이동성향, 인목도 이동성향,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럼 내년 한 해는 무역, 유통, 외국과 관련되는 일,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임수의 크기, 역량, 이런 것을 먼저 키워놓고 설명을 해놓고 한 해의 운세를 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뭐예요? 간목. 간목일간의 임수, 간목일간 뭐예요? 천간으로 편인, 지지로 비견, 걸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목일간한테 임수가 왔다라는 것, 즉 편인이 운에서 온 거거든요. 편인이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편인 1. 문서운이 있는데 이게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문서운인가 라고 했을 때 사사로운 문서운,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시험을 봤어요. 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의 자격시험을 땄다, 이런 것들, 또는 자격증 딴 사람을 봤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편인이 있는데 사주에서 정화라는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임합목하죠. 정임합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인이 아니고 정임합목 그랬죠.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힘이 강하면 또는 힘이 약하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화가 임수에 합을 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홍보 성향, 뭔가 부풀리는 성향과 임수로 가는 노력성, 지식, 아이디어, 이 두 개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국에 정화가 있는 사람이 임수가 왔을 때 정화의 힘이 강하면
임수는 약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렸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을 만났어요. 길 가다가 연예인을 만났는데 정임합했으니까, 정화가 힘이 강하니까 나 연예인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만나면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친구한테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게에 온 것 마냥 붙여놔요. 이게 상관이 강한데 임수가 왔을 때 유명인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지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홍보에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상관이 작으면, 임수가 왔잖아요. 상관이 작고 임수가 왔다라는 것은, 편인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실력은 있는데 홍보를 못해서 홍보할 사람을 만났다,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운에서 왔으니 첫 번째로 하는 일 뭐예요? 편인부터 갈게요. 사사로운 자격 취득. 첫 번째, 문소운이니까 사사로운 자격 취득.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편인 1. 사사로운 자격 취득. 2. 뭐예요? 두 번째, 편인 도식 그러잖아요. 도식. 병화가 있을 때도 도식이고 없을 때도 도식이고 그렇거든요.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운에서 오면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피곤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인성이 일간을 생하잖아요. 그러니 보통은 유산 받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비겹이 있으면, 비견겁제가 있으면 형제와 나눠 갖다. 근데 형제가 더 많이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수는 간목을 더 잘 생하기 때문에 그냥 동등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문서운이 있는데 윗사람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4번, 신금이 있을 때, 천간으로 신금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죠. 신금이 있는데 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는데 토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관설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귀신이 고칼 노릇,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임수가 와서 관설을 했으니 내 노력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증,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관은 약하게 있는데 토라고 하는 재성이 없고 관은 약하게 있는데 임수가 왔으니 뭐라고 하냐면 내 가게 앞에 공사를 해서 손님들이 못 오게 막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내가 간판을 크게 걸었는데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간판이 안 보였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임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드러났잖아요. 임수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회사가 슬슬 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설이 되었으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파요. 피곤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편인이 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진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5번이 아니고 도식, 여기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신을 극했으니 편관이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했으니 편관이 살아나서 아프다 또는 독촉받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인성 한대 인성이 옴,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인성이 없는데 인성이 왔어요. 그러면 편인이 왔으니 아까 식신을 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식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식신이 있으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식신이라고 하는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식상이 행동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임수가 와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간섭을 했으니까 윗사람의 간섭,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와서 내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인은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사로운 일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세무조사 이런 게 나온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하던 일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반복할 일이 있어요. 또는 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오는 이 임수라고 하는 편인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편관이 있다면, 편관은 편인의 힘을 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편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조리, 잘못된 것들, 이것을 잘 파악을 하는데 편관이 있으니 여기에 권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하고 지적질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힘이 좀 약하게 들어와서 문서를 잡거나 또는 윗사람과 관계되는 무언가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그건 이미 철진한 걸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철진한 걸 받게 되었으니 버려라, 이런 건 아니겠죠. 철진한 걸 받게 되었는데 크게 기대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행적으로 봤을 때 무토 있냐 신금 있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 신이 무신 아니에요. 지지의 신자가 아니고요. 천간의 신자를 얘기를 하는데, 천간에 신금이 있는 사람은 임수라고 하는 내답할 시장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간목일간에게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이 편인을 만났으니 직장 내에서 관이라고 하는 직장 내에서 또는 나의 자격을 편인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기도 하는 건데요. 무토가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토가 없으면 내가 찾아가서 빌려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사롭고 작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신금이라고 하는 관이 재성이라고 하는 토가 없이 있을 때는 이 임수가 와서 관이 설됐으니 쓸데없는 짓 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천간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의 인목 그랬는데요. 인목은 월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월생 인월생에게 인목이 왔다라는 것은 인목이 또 인목을 만난 거잖아요. 인월생 그러니 월령이죠. 월령에 있는 인목이 지지의 인목을 만나서 도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주에서 신금이 없으면, 지지 신금 없으면 도충하여 인동되는 병화 간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인월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 되나? 간목에게 인목은 걸록입니다. 일간에 근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게 내년 운이고요.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버텨보겠다라는 생각,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사주가 근이 있는 사람들이 인목이 또 오면 이제 고집을 피우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죠. 근데 인월 그랬으니까 고집을 피우게 되겠죠. 고집을 피우는데 인목이 인목을 또 만났으니 도충하여 인중의 병화가, 즉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수라고 하는 편인을 달고 왔으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일을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저 임목이 와서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와서 건드렸으니 누군가 같이 새로운 일 해볼래?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무토가 없으면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는 신금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토가 있으면 임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토에 의해서 재화가 되었으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도식해버리잖아요.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간으로 신금이나 경금이 없으면
수생목 했는데 이게 짧게 목하고 끝나는 거예요. 금생수가 안 되니까 수원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 아이디어가 뭔가 이렇게 돈 될 만한 또는 꾸준히 유지해 나갈 만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월 간목에게 임인년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월 설명이 됐죠. 묘월생, 묘월생,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이죠. 양인이 편인을 만나고 지지의 인목을 만난 겁니다. 즉 양인이 인목을 만났으니 방합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편인이 운에서 왔을 때 취직하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데 취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갔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끌어줘서 갔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민년 방합을 이루었으니 혈연, 지연, 학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 편인이 왔으니 정당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통해서 또는 걸록격의 정관용신인데 편인이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일을 하러 간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인맥을 움직여서 갔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임수라고 하는 편인이 운에서 오는 것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데 양인격의 편관용신, 양인격에는 편관용신이고 걸록격에는 정관용신이죠. 인월의 간목, 제가 지금 두서없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인월의 간목에게는 신금이니까 임수가 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 이고, 묘월의 간목은 이민하고 왔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인월생은 원치 않은 곳으로 취업, 묘월생은 원하는 곳으로 취업,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지로 와서 이제 이 방합을 이루었는데 되게 일간이 지나치게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인월생, 묘월생은 이민년에 되게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거든요. 고집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진월생은 이것도 임묘진 방합이죠. 방합을 이루었죠. 편재 원령에서 편인을 본 겁니다. 편재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적인 영향을 갖거든요. 이동이 많다거나 활동적인 건데 임수가 왔으니까 오행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신금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신금이 없으니 오행으로 쓸 수는 없어서 신금이나 경금이 없으면 활동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이템이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민하고 왔으니 나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유리하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는 대로 이동하기 좋은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운이 있다, 일이 안 풀리면 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월생에게 이제 이민년은 겁재가 왔으니 돈 쓸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엉뚱한데 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사월생은 뭐예요? 인사신 삼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식신원령인데 편인이 왔으니 쉬고 싶다, 또는 하던 일이 중단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사신 삼형,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설 익은 거 팔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인목이라고 하는 생지가 사화라고 하는 생지를 생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다 판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목은 오화를 만나야지 삼합을 이루었으니 내다 팔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덜 익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급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편인이 왔으니, 편인이 오고 비견이 왔고 그랬다라는 것은 뭔가 사기 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사화에 인목이라고 하는 비견이 와가지고 사신합 인사형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면 더군다나 편인이 왔으니까 도시까지 시켰죠. 그러면 뭔가 정신적으로 혹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생 간목에게는 내년은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혹하는 얘기 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5월생 간목 그러면 이제 상관원령이 편인을 본 거잖아요. 인호술 삼합도 이루고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작은 아이디어로 크게 부풀렸으니 뭔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보를 잘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오술 삼합을 이뤘습니다. 삼합 실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5월이라고 하는 완성되어 있는 것에 인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재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일이 추가될 수 있는데 편인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 내 개인적인 아이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뜻하는 거라서 새롭게 공부할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령에 합하였으니 이동 또는 이직에 유리한데 편인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아는 사람, 윗사람 등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규 시험이 아니라 비정규 시험 또는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이 되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월생. 미월생 정제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상관격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겠죠. 정제격이 미월생 간목은 일간의 근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민하고 편인이 운에서 왔습니다. 정제 원령에서 편인을 만나는 거 딱히 어디 쓸 곳은 없는데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뭔가 투자처를 찾게 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미 원진 기문 그랬잖아요. 인미 원진 기문 원령에서 원진 기문 이렇게 형성했으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 활동하는 공간 이런 데서 일이 꼬이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편인이 와서 그랬으니까 내가 좀 투덜거릴 일이 있거나 대인 관계에서 일이 꼬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이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속아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하면 속아서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만 그럴싸하고 알고 보니 곰팡이 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새고 이런 거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월생 간목일간에게는 일단은 내년에 이동, 이사 이런 거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신월생 편관격한테 편인이 운에서 온 겁니다. 신중에 임수가 투관된 건데요. 인신충해서 투관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즉 비견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료, 친구가 편인을 도출시켰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걸 지적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편관이 편인을 받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을 외부에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편인은 그랬으니까 사사로이 누군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사사로이 뭔가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저작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신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남의 걸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원령을 충하였으니까 이동, 이직 이런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보통 이제 인신충하면 사고수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임수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에 수가 없는 사람이 인신충했다라는 것은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윗사람, 문서 이런 것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신중에 임수가 투관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인목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생 편관격의 편인이 왔다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임무가 공식적으로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편관이 임수라고 하는 편인을 만난 거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자격 이런 게 아니라 단체나 집단에서 주어지는 자격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사 맡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감사 맡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 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계약을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 종목이라고 하나요? 새로운 뭐 이렇게 물품, 품목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6월생.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정관격인데 편인이 운에서 왔습니다. 관설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재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성이 없으면 관설된 거를 얘기를 해요. 재성이 있을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관격이 정인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근데 정관격이 편인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이뤘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승진은 했는데 그래요. 승진했는데 뭐랄까요? 아랫사람이 없는 이름만 있는 승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하고 좋은 자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불만인 자리로 갔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 인목이 유금에 기문 원진 그랬죠. 이것도 기문이나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꼬이고 지연되는데 비견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직장이나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아는 사람들과의 트러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목은 어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실력 없는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유월생들 간목일간에게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수월생. 수월생에게 임수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화가 있고 그래야지 좋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간목이 수월생인데 임목이라고 하는 근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에게 수월생이 임수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때입니다. 편인이 운에서 왔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 내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비견 겁재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비견 겁재가 많고 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년 같은 시기에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뺏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월생에게 이민 그러면 월령에서 삼합, 그러면 자기 실력 키우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간으로 임수 편인 왔으니까 오행으로는 내가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친으로는 편인이 왔으니까 새롭게 재점검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인정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한테 뺏기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해월생. 인해 합했죠. 인해
인의 합 6합인데요. 예전에 알던 사람을 새롭게 만났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는 나이 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는 어린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린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즉 후임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후임을 가르칠 일이 생깁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해 중에 임수가 투관이 되었죠. 편인이 투관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디어 또는 내 이름을 외부에 내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업 형태로 일을 한다거나 누가 동업하자 또는 내 이름 좀 빌려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월생이 이제 육합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는 나이 차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과 일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재계약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인 이렇게 운에서 왔으니까 관이 약해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월생 이제 2개 남았죠. 정인 원령인데 편인이 투관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일 위에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지지에 있던 것이 천간으로 드러났으니까 내 이름이 조금 알려지는 것 또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수가 인목을 만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간의 근이 튼튼해졌으니 내가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일을 벌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간목일간에게 편인이 왔다라는 겁니다. 관설되었으니 내가 고집을 피운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일을 벌렸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자월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자월생, 인묘월생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조금 고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다음은 축월생. 축월생의 천간으로 임수 투관되었고요. 그러면 정제격인데 미월생하고 조금 다르겠죠. 미월생은 인목이 와서 이제 목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축월생은 수생목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축월생 그러면 이 비견과 정제가 지지해서 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의심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임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증폭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비견이 와서 인중의 간목과 축중의 기토가 암합을 했으니까 내가 내 여자에 대한 의심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견이랑 재성이 합을 했으니까 투자 제의, 동업 형태의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편인이 운에서 온 거잖아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운에서 왔을 때 좋아지려면 어찌됐든 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재가 있어야 도식이 안 되는 거니까 도식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제의, 투자할 일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월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준비가 부족한 건가?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관이 없는 사람 주의해야 함. 관이 없는데 비견 겁재가 있을 경우 내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이 없는데 비견 겁재가 있는 경우, 그러면 관 없는 인묘월생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아닐까요? 지지의 편제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관이 없는데 비견 겁재가 있을 경우 또는 관이 있는데 재성이 없을 경우, 이게 갑일간, 을일간에게 이제 내년에 제일 주의해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관이 없는데 비견 겁재가 있는 관 없는 또는 관 없는 인묘월생의 문제는 뭐냐면 인수가 와서 비견 겁재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설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원래는 운에서 비견이 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지로 비견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리 문제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명의를 누군가 도용한다.
내 명의를 누군가 도용할 수 있으니까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작권 문제. 임계수 일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다음에 임계수 일관 할 건데 지주의 임목이 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작권 문제 또는 명의 도용 문제, 계약을 했는데 이중 계약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관이 없는데 관이 있는데 재성이 없을 경우, 관이 설됐잖아요. 물론 약하게 설되긴 했습니다. 관이 설됐다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 관설이 되었을 때 뭐 한다고요? 남편이 이유 없이 아픈 거, 피곤한 거, 그러니 남편한테 보약 좀 챙겨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자나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혹시 내 회사에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간섭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에게 이민년, 아주 좋은 해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간목에게 이민년이 좋으려면 신금도 있어야 되고 무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금 무토가 있는 사람, 천간에 신금과 무토가 있으면, 물론 지지에 신금과 무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금과 무토가 있으면 내년에 활용 범위가 넓어질 거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연속성 또는 내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간목일간에게 내년이 좋으려면 천간에 신금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건 공통일 것 같아요. 간목일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간이 내년에 천간에 신금 무토가 있으면 그 쓰임이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간목일간은 천간에 신금 무토가 있으면 임수가 저 간목의 쓰임을, 그러니까 나를 또는 나를 보러 오는, 무토가 있으면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거고, 무토가 없으면 내가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을 거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목일간의 이민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너무 중구난방인가? 어려웠나요? 궁금한 거 또는 이제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